자, 이번 시간에는 그 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사는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입니다. 그래서 그 참 혹세무민하기도 참 좋고 이게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이렇게 항상 그 신은 좀 긍정적인 의미, 살은 좀 뭐 부정적인 의미 이런 건데 원래는 이런 거지. 겁을 줘야 돈 봉투가 열리겠지.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렇게 순수하게 나를 알고 싶다, 철학적으로, 뭐 원리적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뭐 이렇게 좀 아니 세상에는 보면 뭐 파레토의 8대2의 법칙도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맞지 세상 이치가 모두 다 잘 산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가 자체가 이미 패러다이스인데 그 유토피아잖아요. 유토피아라는 말이 그 히라보의 not place라는 거죠. not place. 그 장소가 아니다. 원래 그 피안의 세계 이 땅이 없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희노애락이 점철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많은 사연들이 이제 파노라마 치고 점철되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을 해 나가는 걸 텐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는 다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명이라는 거 그렇죠? 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두드려보는 신문고 두들기듯이 뭔가 가슴 답답하고 막히고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뭔가 이제 나를 둘러싼 그 운명도 되고 또 이렇게 숙명도 되고 이런 쪽에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고 파악을 해보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답도 찾고 이러는 건데 신살은 참 그런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 그냥 그 신살적인 부분, 특히 이제 이게 살에 가다 보면 거의 다 뭐 거지만 잘못되는 거, 그렇죠? 병나고 뭐 헤어지고 사고 나고 뭐 이런 아주 그 겁을 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다 기본적인 그 어떤 과욕, 지나친 이런 그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궤도를 이탈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럴 수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내려놓고 물론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치고 걸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럴 일들도 그만큼 줄어들죠. 줄어들고. 근데 이렇게 이제 자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세계 시기에는 쉽지가 않죠. 이렇게 유년기는 지난다고 하더라도 인묘 정도 되는 뭐 청년기, 사오미로 확 펼쳐지려고 하는 장년기 이럴 때 그 어떤 욕구 욕망을 절제하고 자제한다라는 거는 그건 참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사오미를 거치면 반드시 신유술로에서 떨어지고 그렇죠. 수를 기점으로 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 그렇죠. 이런
윤회식이라기도 하고 어떤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세계에서 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확실한 거 하나하고 가장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죠.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 이러한 그 하이젠베르그의 그런 불확정성의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래도 가장 확실한 건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지. 근데 또 가장 또 불확실한 건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 모순들이 서로 간에 충돌을 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커다란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울고 웃고 이렇게 실망하고 부대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노애락이 이게 목화금수 에너지거든요. 목화금수 에너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평정심이라고 하는 거는 평상심, 평정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치우치지 않는 토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성내고 슬퍼하는 거, 희노애락 중에서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을 추구하지만 그것 또한 내 마음이 어떤 이런 어떤 목이나 수, 이런 기운으로 이게 치우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만큼 치우치면 그 토자리로, 중심자리로 돌아오려면 한참 걸리는 거야. 사람들이 슬프고 성내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만 안타깝게 여기고 안 좋은 걸로 보지만 사실은 너무 자극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막 약 먹고 막 주사 맞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나를 너무 자위적으로 막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양극단, 사단이라 그러죠. 사단 칠정. 목화금수의 내 마음으로 끝에 가고 그러면 오욕 칠정이 거기서 발생을 하고 이렇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명예이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거 자체가, 그렇죠? 자체가 결국은 이러한 끝간대로 어떤 목화금수의 이런 끝의 마음으로 이렇게 치우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수렴하는, 그래서 좀 나를 좀 안달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의 어떤 실체. 근데 이렇게 자라는 시기에서 참 그런 마음이나 그런 시도나 그러한 계기를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번 좀 꺾여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이렇게 좀 빠져도 보고 이래야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닌 게벼하고 이렇게 좀 그런 마음도 생긴다. 근데 앞서거나 뒤서거나 어떤 빠르거나 늦거나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명리로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아주 커다란 행운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데 그 명예이치를 공부해 나가는데 근원을 이게 51만 8,400가지잖아요. 51만 8,400가지. 물론 요즘 뭐 챗GPT라든지 이런 AI한테 시키면 금방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예전에 제가 한 3, 40년 전에 그때도 미래학이 있었어요. 미래학자들이 있었고 그때 유명한 그 사람 중에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쭉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을 하면서 거의 그대로 다 됐어요. 다 됐으면서 그때도 하이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이테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지. 그 당시도 컴퓨터가 일상화되지 않고 무슨 막 286 나오고 막 이런 시절인데도 그때 미래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럴수록에 그런 시절에도 이 하이터치. 물론 요즘에 인공지능이나 이 생성형 챗GPT도 그런 그 대화형 이런 모범 답안이 아니라 대화형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51만 8,400가지의 유형인데
이게 가짓수로는 이게 습득이 될지 몰라도 이 하나하나의 녹아있는 그 인생의 그 희노애락, 어떤 그 철학, 그 이치, 이거는 영원히 기계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 하이터치, 테크적인 부분으로는 그게 습득이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어떤 솔루션을 주고 방향 제시를 하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담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이런 감정의 교류가 존재하는 한, 그래서 물론 명리를 이렇게 막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단선적으로 딱 귀결되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단순하게는 8글자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인생의 전반이 융해돼 있고 녹아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다. 이거를 다뤄서 뭔가 어떤 내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면,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고차원의, 고도의 그러한 직업 정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역량이나 능력 플러스 스킬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가지고, 이러한 신살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차원에서 출발하는 공부가 아니고 그 어떤 구조적인 내지는 그 단편적인 거를 좀 외워가지고 8글자 중에 있잖아요. 그런 글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한테 어떤 텐션을 준다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깊이 있는 어프로치가 어려울 뿐더러,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상담이 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신살도 효용성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8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을 먼저 튼튼하게 짓고 나서 거기에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더 집의 모양새나 가치를 높이 있는 것이지, 뭐 정글의 운막집에다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우가 있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명리사에 신사를 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상의 명리서들이 처음에 도입 부분이나 전반부에 이런 신살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순서를 좀 바꿔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이런 신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어그로 뭐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 그냥 유튜브 켜놓고 내가 궁금한 신살 딱 치면 뭐 페이지 수를 몇 페이지를 넘길 만큼 다 떠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쓰셔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대여섯 개만 이렇게 틀어보면 대략적으로 감을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고 쓰는 거냐라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뭔가 이 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한 어떤 사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신살이라는 거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신은 길의 의미가 있고, 그렇죠? 살은 보통 흉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신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신살은 보통 이렇게 오성술이라 해서 예전에 어떤 별자리,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명리 이전에 유김이라든지 유김 이전에 중동의 아랍 쪽에서 점성술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하늘에 존재하는 이러한 그러한 에너지가 이렇게 사람한테 명리 쪽으로 들어간 유입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부지기수로 많죠. 이게 신살에 대한 부분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거의 뭐 요김 같은 학문은 거의 뭐 그리고 별자리 그 사주라고 하는 자미두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제 명리도 보면 명리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그 삼명통에 보면 신살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명리가 아직 이렇게 현대 명리로 이렇게 그 구성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중에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러한 이렇게 겹쳐도 있을 수 있고 한 이러한 그 신살들을 쭉 망라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추려 가지고 그 뭐 많이들 이렇게 정리 정돈을 했는데 그래도 한 20-30개 정도만 추려서 보면 충분히 명조를 해석하고 하는데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0개 정도 이렇게 추렸거든요. 추렸는데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원리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이미 12신살에 대해서 그렇죠? 12가지 메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 신살적인 공부는 개념을 우리가 익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익혔고 이제 그 이외에 부수적이고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이 12운성의 개념, 그렇죠? 그리고 십성이라든지 뭐 십천간 십이지지의 어떤 물상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즉 팔자 8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여기에 신살들은 양념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합 형충파의 이거는 거기에서도 메인이 되는 거고 이 신살들은 거기에 이렇게 좀 가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집에서 그 김치찌개를 끓일 때 어떻게 끓이냐면 그냥 딱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김치, 햄, 이 김치 익을 때 치면 MSG, 뭐 쇠고기 맛나 이거면 그냥 김치찌개 맛이 비스름하게 나, 비스름하게. 근데 메인은 그 김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고기를 넣든 뭘 넣든 넣잖아요, 그렇죠? 넣는데 그게 MSG가 안 들어가도 김치찌개 맛은 나겠지. 근데 우리가 입맛이 들어가면 훨씬 우리가 익숙한 맛이 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라는 게 신살이 메인이 되거나 주가 되면 안 돼요. 주가 되면 안 되고 어쨌든 메인에 대해서 서브적인 개념으로 그 팔자의 해석에 풍미를 돋구는 이게 플레이팅을 좀 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역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보면 유튜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기본이 되고 시간이 투자가 되고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냥 금방 내 8글자 요즘은 다 만세력 보면 다 나오니까 그 글자 보고 있는 조합들을 보고 그거에서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집중이 돼서 그거 가지고 뭐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거 이전에 더 해석을 하고 해독을 하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어쨌든 신살의 의미는 긍정적인 작용도 하고 부정적인 작용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그 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에 해당하는 즉 길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어떤 길신류 중에 제가 이제 길신류하고 흉신류하고를 이제 좀 나눴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 중간에 구조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오버래핑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크게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길신류 중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귀인이라는 글자, 귀인. 또 거기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이 옛날에 식신을
식신을 밥의 신, 먹는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천주귀인이다 해서 그렇죠? 하늘 그 주방의 귀인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귀인,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귀인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학당 귀인 이렇게 그 학당 학당 귀인 학당 귀인 문창 귀인 문곡 귀인 뭐 이렇게 그리고 문창 문곡 학당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신 뭐 이런 귀인 그다음에 뭐 여기에 태극 귀인 뭐 이렇게 그 복성 귀인 그러니까 이제 귀인들이 좀 있어요. 귀인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일간한테 그 구조 내에서 좋은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귀인이 있으면 그 글자 구조 내에서 이렇게 좀 그 일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작용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좋은 작용으로 기여를 한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좀 하시면 되는데 그 귀인 중에 대표적인 게 천을귀인이죠. 천을귀인. 그러니까 하늘에서 옥황상제를 보좌하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옥당귀인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귀인 중에 으뜸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그 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신까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거기도 제가 하나만 예시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그 복귀팔계도를 선천도라고 얘기를 하고 문왕팔계도를 이제 그 후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복귀팔계도가 이제 건태리진 손감간곤 곤이 있는 거예요. 곤이 있고 이 그 문왕팔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건감간진 손이 곤태 있어가지고 다르죠. 놓여져 있는 자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육합을 따져가지고 천간오합을 따져가지고 갑기로 합을 하는데 갑의 이게 정제잖아요, 그렇죠? 정제인데 요 기가 선천에는 이 곤이 이 자에 있는 자방이잖아요. 자오묘유니까 자방이 있고 후천에는 요게 이제 미신방이니까 요렇게 가고 이렇게 오는데 신에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음기양기를 따지죠. 음기양기를 따져가지고 기는 이렇게 자하고 신이 귀인이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귀인을 이렇게 그 정했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갑하고 무하고 경하고가 세트가 되고 이렇게 을하고 기하고가 그렇죠? 이렇게 세트가 되고 갑을 병하고 정하고가 세트가 되고 그리고 갑을 병정 무 경 신은 그대로 되고 임계 이렇게 돼서 갑무경은 이렇게 이제 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을기는 신자가 되는 거고 병정은 해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신은 인오가 되는 거고 개는 사묘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음기 양기 주기 약이 이렇게 따지는데요. 이게 또
다른 학문에서 따지는 건 조금 달라요. 그냥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단은